발표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활용한 OTT 서비스 구축에 대해 소개해드릴 팀장 양성우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저희 목적과 사용한 툴들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구조에서는 인프라의 상세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고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명이 나눠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인원이 변경될 시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프라 구축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테라폼과 앤서블과 같은 IAC를 통해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휴먼 리스크를 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 절감 및 고가용성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 중장기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고가용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이고 빠른 웹 서비스 제공입니다. 모니터링과 로깅을 통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가용성을 조금 더 상승시켜서 고객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보안 수단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저희가 사용한 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장치는 vSphere와 vCenter를 사용하였고요. 서버는 윈도우 서버 2022 그리고 베스처는 CentOS를 활용하였습니다. 네트워킹을 위해 언탱글 OS를 사용하였고요. 클러스터는 K8s 1.24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메탈 LB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벨처는 T2 마이크로 사이즈를 사용하였고 워커노드는 T3 2X 라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OS는 우분투 20.04 버전을 사용하였고 저희가 학습한 VPN을 활용하기 위해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하였습니다. 네트워킹을 위해 VPC를 사용하였고 클러스터는 EKS를 사용하였고 버전은 온프레미스와 동일하게 K8s 1.24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우팅과 트래픽 분산을 위해 라우트 53과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하였고 VPN은 AWS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CI/CD는 Git, Argo CD, 젠킨스를 활용하여 Git 옵스를 구현하였고 모니터링은 오픈소스인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활용하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와치 그리고 SNS를 이용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로깅 시스템은 엘라스틱서치, 플루언트D, 키바나 세 가지를 활용해서 EFK 스택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입니다. 엔지넥스와 익스프레스, MySQL로 3티어를 구성하였고 퍼블릭 클라우드 측에는 오로라 DB를 MySQL 버전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코딩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하였고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Node.js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내 팀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인 저는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CD, 모니터링, 로깅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주님께서는 테라폼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VPN과 데이터 동기화 등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종환님께서는 양쪽 클러스터에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배포를 진행하였고 개발을 크게 진행하였습니다. 영준님께서는 앤서블을 통해 온프라미스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시연 영상을 함께 촬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에서는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하고 테스트용 서비스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에서는 VPN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를 연결하고 CI/CD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차에서는 모니터링과 로깅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실제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다음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상을 제공하는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로그인기는 홈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검색 기능,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관리하는 기능을 등을 구현하였는데 이거는 다음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페이지로 접근했을 때 로그인을 요구받게 되고 회원이 아니라면 회원 가입을, 회원이라면 해당 정보를 통해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영상들도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관리하거나 자신의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다 사용했을 때 로그아웃을 통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다음과 같이 검색하여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시연 영상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사용자는 라우터 53을 통해 먼저 온프라미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온프라미스에서 부하가 가득 찼을 경우 클라우드 쪽으로 트래픽이 이동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관리자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 V센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V센터로 접근하여 내부 서버로 이동한 후 베스천을 통해 양쪽 클러스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온프레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 IP가 있는 VPN 라우터를 통해 내부 서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외부 스위치와 내부 스위치를 이어주는 언탱글 라우터를 통해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온프라미스에서 트래픽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장애 조치 라우팅을 통해 트래픽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블릭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온프라미스에서 트래픽이 과도해졌을 경우 트래픽이 클라우드 쪽으로 이동하여 로드 밸런서를 통해 클러스터 내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온프라미스에서 서비스가 성장하여 온프라미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다음처럼 가중치 기반 라우팅을 통해 양쪽으로 트래픽을 일정 비율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 측에 오로라DB MySQL 버전을 마스터로 두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온프레미스에 읽기 전용 복제본을 생성하였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온프라미스 측인데 저희가 마스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측에 둔 이유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마스터를 온프라미스에 뒀을 경우 온프라미스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트래픽 부하나 더 이상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온프레미스로 억지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가용성이 높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로라DB를 배치하였습니다. 네,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페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 53의 IP 기반 라우팅 정책을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로 트래픽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저희는 리눅스 NFS를 통해 작업용 파일이라든지 고객이 이용하는 이미지, 영상 등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는 데이터 싱크를 통해 관리용 파일은 EFS로, 이미지나 동영상은 S3로 이동시켜 동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프라미스에서는 엔서브를 통해 다음 보이시는 것처럼 VM을 생성할 수 있었고 퍼블릭 클라우드 측에서는 테라폼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와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상 시연을 통해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I/CD인데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은 종아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I/CD 모니터링, 로깅, 그리고 보안 부분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신종화입니다.
CI/CD를 적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CI/CD는 코드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통합, 배포하는 개념입니다. 젠킨스는 전체 코드를 빌드, 테스트하고 ECR에 이미지 푸시를 수행합니다. 아르고 CD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이미지 배포를 수행하고 버전 관리를 도와줍니다. 위 과정은 자동으로 수행되므로 개발자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젠킨스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젠킨스는 GitHub에서 웹훅을 받으면 코드 변경을 감지하고 새로운 코드를 기반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하며 생성된 이미지를 ECR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의 태그를 아르고 CD가 알 수 있도록 매니페스트 파일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사진은 아르고 CD가 확인하는 매니페스트 파일입니다. 아르고 CD는 이 내용이 변경되면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젠킨스가 앞서 파일을 수정했으므로 아르고 CD는 새로운 이미지를 클러스터에 배포를 합니다. 아르고 CD의 UI 모습입니다. 아르고 CD를 통해 클러스터 내의 복잡한 구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장애 예방과 성능 최적화를 위해 필수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온프리미스의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그라파나를 통해선 관리자는 서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라파나의 UI 화면이고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SNS 서비스를 통해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와치의 대시보드에서 AWS 리소스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CPU 작동 상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경보 상태로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보 상태가 되면 위 사진처럼 AWS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로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그는 서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깅은 서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플루언트D가 매트릭을 받아 엘라스틱서치에 저장하고 키바나를 통해 관리자가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바나에서 로그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AWS에서 발생한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가 기록하도록 했으며 쿼리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고 또한 로그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은 AWS, 오른쪽은 온프레미스입니다. VPN을 통해 두 환경이 연결되며 전체적인 관리를 온프레미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영역에는 로드 밸런서를 제외한 진입점이 없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서비스 접근을 위해 여러 정책을 거쳐야 하며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접근이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리소스와 사용자에게 각각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제한하면 사용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WS 보안 툴로 와플을 사용했으며 인증서를 관리하기 위해 ACM을 사용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이어서 원주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영상 시험 및 프로젝트 기대 효과 부분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한원주입니다. 먼저 저희 조 OTT 서비스 프로젝트 영상 시연을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는 정보가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영상이 추천되며 목록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해당 영상을 시청하거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을 찐 목록에 추가해 자신이 원하는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있는 장르를 클릭하여 해당 장르의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IAC입니다. 코드형 인프라를 통해 생성을 자동화하였습니다. IAC는 역등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VM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라폼입니다.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를 테라폼으로 구축을 하였는데요. 앤서블과 동일하게 지정된 코드로 원하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인스턴스가 정상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AC는 코드 기반의 접근을 통해 IT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관리하여 일관성 있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CI입니다. 코드를 수정한 후 기수로 커밋, 푸시합니다. 푸시되어 변경된 코드를 젠킨스가 인식해 이미지를 새롭게 패치합니다. CD입니다. 젠킨스에서 새롭게 패치한 이미지를 인식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배포합니다. 코드가 변경된 부분의 이미지를 통해 화면 UI가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백입니다. 깃에서 커밋했던 내용을 리버트하여 이전 내용으로 롤백을 진행합니다. 롤백한 코드를 커밋, 푸시하여 적용합니다. 젠킨스가 롤백된 코드를 감지하고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아르고 CD에서 롤백된 이미지를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배포가 완료된 후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롤백된 화면 UI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CD를 통해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저희는 아파치 벤치 툴을 통해 부하를 줬고요. 부하가 늘어나면서 온프레미스 측 파드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파드가 늘어났음에도 부하가 지속돼 이번에는 노드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온프레미스 쪽에서 부하를 감당하지 못해 클라우드 쪽으로 부하가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측 노드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입니다. 부하가 감소하자 클라우드 측 파드가 먼저 제거되고 이후 노드가 제거되면서 상태를 알 수 없다고 출력이 됩니다. CPU 사용량의 여유가 더욱 생기면서 온프레미스 측 노드와 파드가 서서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함으로써 실시간 트래픽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여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며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싱크입니다. 데이터 싱크를 통해 EFS나 S3 등의 데이터를 동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된 태스크를 통해 파일이 동일하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어있는 S3의 데이터 싱크 태스크 작업을 진행합니다. 싱크가 완료되고 S3를 확인해보면 해당 이미지가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 동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DMS입니다. 양측 인프라의 테이블 정보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마이그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후 DB를 다시 확인하면 테이블이 동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S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및 복제를 간소화하여 데이터 이동 작업을 용이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변경 데이터를 추적해 항상 최신의 상태로 동기화합니다. 이상 영상 시연을 마치고요. 이어서 프로젝트 기대 효과입니다. AWS 클라우드 인프라를 테라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코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람이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며 또한 사람이 직접 할 때 생길 수 있는 실수들을 방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인프라가 코드로 기록 및 관리가 되기 때문에 코드만 있다면 자동으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인프라를 직접 구현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인프라를 전부 파악하는 사람이 드문데 테라폼의 경우 새로운 사람들도 코드를 보면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가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시면 클라우드 비용은 초창기에는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온프레미스보다 비쌉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인프라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인 유연성과 확장성, 온프레미스의 장점인 보안성 등 두 개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하였습니다. 트래픽은 우선적으로 온프레미스에 소화되고 이를 넘어가는 부분만 클라우드에서 소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요구된 스펙보다 과한 트래픽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파드 수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고가용성 및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증가로 노드 스펙의 최대치에 도달하면 어떨까요? 오토 스케일링으로 노드를 증가시켜 서비스의 고가용성 및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안정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구축 후 운영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과 같이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 저하 원인 파악, 병목 현상 탐지, 중요 이벤트를 지정해 갑작스러운 부하 혹은 보안적인 부분을 감지함으로써 운영 중 갑작스러운 장애나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최대한 빠른 피드백 및 오류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신 이메일을 통해 보내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1조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